자, 오늘은 다니엘서 18강입니다. 한번 했었던 건데 영상 파일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18강의 제목이 뭐냐면 로마의 분열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왜 로마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을 섬겼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네, 다니엘서에는 그 다음 제국인 이 그리스 제국에 대한 예언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스 제국과 그 디아도코이라고, 디아도코이 누구냐면 이제 후계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그리스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두 왕국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라고 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집트.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국. 셀레우코스 왕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둘 다 누구한테 점령을 당하냐면 로마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에 점령 당하는 것도 다니엘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뭐 400년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 뭐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고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인데 이 다니엘서가 400년간의 공백기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예언을 하고 다니엘서는 로마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도 아직 성취가 되어 있지 않은 환란기에 대한 예언까지 갑니다. 다니엘서가 12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 다니엘 그다음에 뭐 누가 있을까요? 느헤미야 그다음에 뭐 예수님 이렇게 중간중간 역사 인식이 이렇잖아요. 예수님 그다음에 뭐 2000년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다음에 뭐 한국교회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이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 살해를 당하셨죠?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고. 근데 이 기독교의 적인 로마 제국 때 오히려 기독교가 또 공인됨으로써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복음이 쫙쫙 퍼지게 되죠.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의 특별함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조금 다룹니다. 1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박해를 일으켰었던 황제, 마지막 10번째 황제가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가 일으켰고요. 10대 박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었어요. 이게 10대 박해를 이제 암시하는 건데요. 자, 10번째 박해를 일으켰던 이제 마지막 황제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284년부터 305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아유, 겨우 21년을 다스렸네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라는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4명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두 정치라고 합니다. 사두 정치. 테트라티아라는 사두 정치인데 2명의 이제 정제와 2명의 부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2명, 부통령 2명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아구수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제를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그냥 가이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명의 아우구스투스랑 2명의 카이사르로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할 생각을 마지막에 10대 박해 일으킨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제가 누구냐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랑 막시미아누스 2명이에요. 디오클레티아누스랑 막시미아누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제 부통령 누구냐면은 갈릴레우스랑 콘스탄티우스입니다. 누스 아니고 우스. 갈릴레우스랑 콘스탄티우스. 근데 이 콘스탄티우스는요, 소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아들이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예요. 자, 이렇게 부제 2명 이렇게 두었는데요. 자, 305년에 정제인 디아클레티아누스랑 막시미아누스가 퇴위하자 부제인 콘스탄티우스가 서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의 사망 후에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이 정제 자리를 계승해 줍니다. 자, 서방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반란을 일으킨 막센티우스, 정제의 아들이었죠. 막센티우스를 패배시킵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리키니우스예요. 리키니우스.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리키니우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죠.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리키니우스를 패배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서로마를 통일을 합니다. 다시 통일을 하고 명목상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후 콘스탄티누스는요, 비잔틴의 지리적 중요성을 깨달아요. 비잔틴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곳의 지리적 중요성을 깨닫고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대공사를 하고 기원 후 330년에 개도식을 했어요. 그곳을 새로운 로마, 이제 노바 로마라고 이름을 짓고는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콘스탄티노플 혹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후 이 콘스탄티노플은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황금기를 누립니다. 콘스탄티노플. 근데 지금은 어디라고요? 터키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훈족, 혹시 게임 중에 삼국지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은 흉노족이라는 골치 아픈 족속이 있어요. 흉노족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훈족이 흉노족에서부터 기원되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훈족이 흉노족에서부터 기원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계 사람들인데 아마도 몽골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아시아계 사람들인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데 정확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병들은 뭐 이러고 다니는데 서 있는 표적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은 말 타고서 푹 쏘고는 죽이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아시안 계열 폭도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트족을 괴롭힙니다. 고트족. 근데 고트족은요, 게르만족의 일부입니다. 그 게르만족, 그러면은, 독일, 뭔가 뭐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게르만족보다 더 무서운 게 흉노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 훈족이 자꾸만 이제 화살로 고트족을 괴롭히니까 고트족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저기 이제 스웨덴, 그죠? 완전히 북유럽이죠. 스웨덴 살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화살을 쏘고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그냥 가.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날까? 차라리 뭐 전쟁이다, 전면전이다 그러면 막 으아 이럴 텐데 말을 타고 와서 화살 쏘고 불화살 쏘고 죽인 다음에 약탈한 다음에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겐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우리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로마 제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흉노족이 괴롭혀서 이 고트족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이 로마에서 살게 해달라고 막 로마 제국한테 이렇게 빌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저 야만인, 게르만족 야만인, 이민자 안 돼! 하고 처음에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어떡하겠어요. 살려달라는데.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고트족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이거죠. 로마 제국이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부정부패로 이제 로마 제국에서 고트족도 이렇게 살게 해줍시다, 저렇게 살게 해줍시다, 뭐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중간에서 관리들이 이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이 정착한 고트족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고트족이 야, 위에 있으니까 화살 맞아, 내려오니까 착취를 당해,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뭘 일으켰냐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반역이다 이러고서는 봉기를 켰어요. 그래서 로마랑 전쟁이 터집니다. 이 고트족과 로마 사이에. 자, 378년에 동로마 황제가 발렌스예요. 발렌스라는 황제가 서방 황제인 그라티아누스의 지원을 믿고는, 동로마 황제가 서방 황제의 지원을 믿고는 발칸반도에서 고트족과의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이 서방 황제 그라티아누스는 일단은 동로마나 서로마나 형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금 보내줄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로마 황제인 발렌스가요, 고트족? 야만족이잖아. 우리 로마군이 움직이면은 깜도 안 돼. 이러면서 서로마의 협력 없이 바로 전면전에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때 일어난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동로마의 황제인 발렌스가 전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어요. 그래서 황제가 죽었어요. 동로마 황제가 전사를 해버리고 로마군의 3분의 2 정도, 엄청나게 많은 로마군이 괴멸당합니다. 자기들이 야만족이라고 얕봤던 게르만족한테 3분의 2의 로마군이 패배를 해버려요. 그때 이제 로마를 떠받치던 노련한 관료들과 군인들이 죽음으로써
로마 군대의 약점이 그냥 확, 쟤네, 종이 호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약점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의 군대가 패했어. 자, 한편, 서로마의 이 그라티아누스가 이 죽은 동로마의 황제 발렌스 대신에 황제로 테오도시우스 1세를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티아누스 이 서로마 황제가요, 마그누스 막시무스라는 장군한테 암살을 당해요. 383년에 암살을 당하고, 그 뒤에 나오는 후임 황제가 발렌티아누스 2세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의문사. 황제 암살당하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은 의문사를 당한다. 그러고 나서 황제가 된 사람이 에우게니우스인데, 이 에우게니우스라는 황제를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정통성에 의심돼. 혹시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테오도시우스랑 에우게니우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에우게니우스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동서로마 전체를 다시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395년에 자기의 두 아들에게 아르카디스랑 호누리우스에게 제국을 각각 따로 줘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동서로마가 분열이 돼버리죠. 제국을 분할해서 물려줌으로써 로마가 이 테오도시우스 아들 둘에 의해서 완전히 분열이 되고는 다시는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고트족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고트족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제 고트족, 다시 말하면 게르만족이잖아요. 이 게르만족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서로마 제국의 이 실권을 누가 잡게 되냐면, 게르만족의 사람들이 장관도 게르만족, 장군도 게르만족, 게르만족 사람들이 다 국가 요직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고트족이 계속 이제 한마디로 요즘에 트럼프처럼 자꾸만 이제 허가받지 않는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밀려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막는 게 로마 황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로마 장군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또 게르만족이야.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게르만족을 막아야 되는 모순이 생기죠. 자, 그래서 그때 게르만족이 이제 다 로마로 내려와가지고 살기 좋대 이래가지고 다 내려와가지고요, 로마에서 용병이 되기도 하고 농민이 되기도 하고 군대 지휘관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마 국경적인 또 인구가 감소를 해가지고 여기가 또 게르만족이 다 채워버렸어요. 오늘날 저출생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 같네요. 자, 게르만족이 이 서로마의 인구를 채우게 되면서 게르만족이 바글바글해 된 거예요, 서로마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게르만족의 지위가 점점 높아져서 이 게르만족이 나중에는 황제도 폐위시킬 정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막강한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장군이 오도아케르라는 장군이 있는데, 소르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라는 황제를 폐위시켜버려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르마는 완전히 게르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황제가 로물루스인데, 이 로물루스가 폐위됨으로써 476년에 소르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 자,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형제 국가인 서로마 제국이 웬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에는 제국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로물루스를 폐위한 게르만의 장군인 오도아케르란 장군이 내가 바로 이 이탈리아 반도의 왕이다! 자기가 왕임을 자처하면서 서로마 제국을 직접 통치를 했는데, 동로마 제국이 야, 저런 이민자가 감히 우리 형제 국가를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장군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저런 야만족이 감히 서르마 제국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동로마가요, 동고트족의 왕이 있는데, 동고트족의 왕이 테오도리쿠스라는 이 동고트족의 왕한테 야, 네가 저 건방진 놈을 죽이고 이탈리아를 되찾아 주면은 한 자리 줄게! 이렇게 해요, 동로마 제국 황제가. 그러니까 웃기게도 게르만족의 자칭 왕을 동고트족,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왕이 치게 되는 일은, 그래요? 우리를 한 자리 주신다고요? 그래서 테오도리쿠스가요, 그 장군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폐위시키고 또 나는 또 살해당하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49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가 들어보니까 로마가 막 예수님 시대처럼 되게 막강합니까? 뭔가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비실비실한 것 같죠? 그러니까 동고트족의 왕인 이 테오도리쿠스가 동로마 제국 황제의 말을 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동로마 제국 황제가 야, 로마를 탈환을 해. 그래서 보냈는데 그래놓고선 자기가 내가 바로 또 이탈리아의 왕이다. 반역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고트족이 자기가 이탈리아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서로마 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고트족은 고트족으로 다스린다. 근데 고트족을 고트족으로 다스려도 고트족이 남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시아계의 흉노족이 고트족을 괴롭혀서 고트족이 로마 제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중했다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고트족이 로마의 이 탐관오리 때문에 이런 악정에서 못 살겠다. 그 봉기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는 동로마의 황제를 죽이는 이런 이변이 일어났죠. 그 뒤로 이제 어떻게든 이 고트족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게르만족에 계속해서 이제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마 제국에서 장군도 되고 농민도 되고 용병도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황제를 들었다 놨다는 수준까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서 결국에는 게르만족의 장군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폐위가 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해버리고 동로마의 황제가 고트족의 왕을 불러다가 그 반역 일으킨 놈을 처치하고는 이탈리아를 탈환해라 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가서 처치한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 자처해서 그대로 서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을 좀 연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까지 예수님과 이제 기독교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야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게 소로마 제국의 이제 운명이었어요. 자,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뒤로 1000년이나 버팁니다. 1000년이나.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이제 이때 뭐가 또 떴냐면은 아래서는 이슬람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민족의 침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이 동로마 제국이 합니다. 1000년간. 그러면서 이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가 꼽히게 되는 이런 문화가 꼽히고 기독교가 꼽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오늘 다니엘서 18강 로마의 분열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